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브리핑해 주실 분과 이 시간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함께할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강한 우리 증시, 섹터 분석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로 집중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사실 허니문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탄력은 좀 많이 위축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B2가 10개월 만에 다시 한번 최대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주도주로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오늘 자세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기 전에 오늘 시장 이슈부터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일단 좀 미국 시장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혼조세 마감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키워드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미중 협상에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정도가 좀 상당히 키워드로 작용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물가 안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뉴욕 연은이 소비자 기대조사 결과를 좀 발표를 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좀 수치 자체가 좀 하락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에 PC 가격 지수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 전망 자체도 상당히 좀 지수 둔화에 대한 어떤 기대를 높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고용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도 사실 비관론이 팽배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살짝 좀 완화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가는 좀 하락하게 되고 고용 시장에 대한 비관론은 완화되고 여기에 또 가계 재정에 대한 전망은 일부 좀 개선되는 어떤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면서 사실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제가 볼 때 주식시장이 좀 상승하는 좀 이러한 어떤 연결고리로 좀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두 번째로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런던에서 열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1일차는 이제 미팅이 좀 종료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힘겨루기는 분명히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참 중국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제가 볼 때는 그 밑단에서 뭐 종목별로 섹터별로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히토리와 관련된 부분을 좀 제가 볼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얻기 위해서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협상의 카드로 쓰이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원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조율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미국에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에너지가 들어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 기업들이라든지 뭐 자동차, 에너지까지 제가 볼 때는 이 온기가 퍼져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 자체가 훈풍이 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협상이 이틀째로 좀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장 막판에 약간의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마감을 하면서 이틀째를 좀 지켜보는 어떤 그런 어떤 시장의 랠리가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오게 된다고 하면 특히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된다고 하면 작년에 7월 달에 세웠던 2,896선에 거의 다 온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2,880선에 왔기 때문에 거의 뭐 지금 지수 자체가 종목의 움직임처럼 지난주부터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제가 볼 때 좀 불을 붙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추경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때 한 몫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부터 추경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이제 언급을 했었고요. 30조 이상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추경에 대한 어떤 규모를 밝혔던 부분들 이번에 1차, 2차까지도 지금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7월 정도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숫자라든지 좀 실시되는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상법 개정을 통해서 뭐 지주라든지 증권도 움직였습니다만 추경을 통해서 이제 인바운드라든지 뭐 제가 볼 때는 유통 또 내수와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허니문 랠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 갱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신정보 효과를 받아가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하지만 이걸 오랫동안 들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집중해보자라고 생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특징 섹터 반도체 쪽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정확하게 지금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뭐 증권, 그다음에 지주, 그다음에 여기에 내수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언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은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선순환이 좀 돌고 있고 방산조선이 좀 반등하는 상황에서 아직도 움직이지 않는 섹터가 무엇일까라는 좀 제가 볼 때는 고민하게 된다고 하면 그중에 힌트를 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반도체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반도체 섹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목마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6월 들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6월 8일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를 한 4,500억 정도, SK하이닉스를 한 6,900억 정도 좀 매수를 하면서 상승세를 지금 외국인이 이끌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라왔다 하더라도 사실은 바닥에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드렸던 뭐 증권이나 지주에 비해서는 사실은 상승폭이 많이 좀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섹터로 매수세가 몰리는 건 결국은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에 관련돼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이 대통령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언급 자체가 이렇게 좀 반도체 섹터로 좀 수급이 몰리는 하나의 좀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모멘텀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엔비디아라든지 AMD 향으로 HBM3 12단과 관련된 양산 테스트는 여전히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하반기 정도 돼야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이 수출과 관련된 좀 납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뭐 D램이라든지 낸드에 관련돼서도 가격이 계속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 제가 볼 때는 이 레거시 쪽에 대한 반도체도 좀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순환매가 도는 상황에서 반도체가 다음 섹터로서 충분히 손색이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6만전자를 어제 회복을 했다가 다시금 밀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탑픽 종목들이 궁금해지는데요.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비교해 보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좀 더 지금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HBM과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오늘 좀 소부장으로 갖고 온 게 이제 이수페타시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분기 때 영업이익은 477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그래도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 좀 판매 단가 자체가 좀 늘어나는, 좀 상승하는 좀 모습을 좀 보이면서 확실히 제가 볼 때는 이 수출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 영업이익과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모멘텀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캐펙스와 관련돼서도 충분히 지금 이제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구간에 좀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부터 5공장 페이스 1에 대한 가동이 본격화 된다고 하면 출하량도 증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이제 이런 기판 관련된 쪽, 특히 HBM 관련된 쪽에서도 충분히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수베타시스를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는 이수페타시스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제약바이오 쪽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6월에도 바이오 USA를 비롯해서 류마틱스 학회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 바이오 쪽도 탄력적이진 않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바이오,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성장주의 대표적인 섹터인데 최근에 보면 순환매가 도는 섹터는 어떻게 보면 성장주와 많이 좀 그렇죠. 반대되는 성격이 많다 보니까 뭐 지주라든지 증권 이런
섹터가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바이오가 좀 눌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순환매 차원에서 결국은 이제 그런 섹터들이 쉬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성장 섹터가 고개를 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전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앵커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6월 달에 좀 굵직한 이벤트가 좀 많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바이오 USA와 관련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좀 주목할 만한, 제가 볼 때는 학회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6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9일까지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80개 정도가 좀 참여한다고 합니다. 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13년 연속으로 단독 부스를 좀 참여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롯데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4년 연속 좀 참여를 하면서 좀 굵직한 회사들 같은 경우가 좀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셀트른, 이제 차바이오텍 같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오 시밀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기술 수출 관련된 쪽에 대한 부분, 여기 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쪽에서도 좀 모멘텀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종목군들이 지금 제가 볼 땐 참여를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 수출과 에로와 관련된 종목들, ABL이든지 에이프리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참여하면서 결국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에로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제가 볼 때는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많이 눌려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다음 타자로서 손색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에서 미국 증시 말씀드리면서 국채금리에 대한 어떤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투심을 또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서 다음 타자로서, 다음 순환매로서 좀 준비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80회사가 이제 바이오 USA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뭔가 한 종목을 짚어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에로와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이제 가져온 종목은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당연히 이제 바이오 USA에 좀 참여를 할 것으로 좀 이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다중 타겟 지금 치료제 개발 플랫폼을 좀 앞세워서 사실 여러 개 좀 제가 볼 때는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중항체 ADC 플랫폼이라든지 삼중 타겟 면역 항암제 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공동 개발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 대형 적응증 확장까지도 나서게 되면서 희귀질환부터 중추신경계 질환까지 어떤 파이프라인의 확장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광범위한 에로가 좀 이뤄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가장 좀 이 임상과 관련돼서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억제 면역 질환 후보 물질이죠. 지금 APB A1과 관련돼서 임상 1비 중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이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러한 에로와 관련된 기대감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주가상 보더라도 거의 제가 볼 때는 오른 기억이 없는 그러한 좀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서 이 종목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USA 학회에서 이번에도 우리 K 바이오 종목들이 최대한 많은 기술 수출을 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이코노미 클럽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